봄날의 따스한 오후 햇살이 레스토랑 창가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박민희 52세는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평생을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외동딸 수진이 28세가 되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약혼식을 올리는 날이니까요. 민희는 거울 앞에 서서 낡은 양복 재킷에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이 옷은 12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특별한 일이 없어서 옷장 깊숙이 보관만 하고 있었죠. 민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오늘 이렇게 기쁜 날을 함께 나눴을 텐데.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희와 남편 강태수,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수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약혼식장은 강남의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아담한 곳이었죠. 민희는 오후 2시쯤 도착해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주방장 출신답게 손이 빨랐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곧 오실 텐데 어머니는 이제 나가서 쉬세요. 수진이가 앞치마 두른 엄마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수진이는 오늘따라 유난히 예뻐 보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해. 이렇게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단다. 민희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한 기운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희 쪽 하객들은 대부분 그녀가 일했던 식당 동료들이나 동네 이웃들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이었죠. 민희야, 수진이가 정말 예쁘게 컸네. 고생 많았어. 식당 동료였던 은숙 언니가 민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민희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던 시절 은숙 언니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후 3시 30분쯤 레스토랑 입구에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승용차 세대가 나란히 정차하더니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약혼자 측 친척인가 보다. 민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약혼자인 정민혁 씨는 대기업 임원이라고 들었으니 그쪽 하객들이 격식을 차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다음 순간 검은색 고급 세단이 한 대 더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고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그 남자의 품격 있는 자태와 주변 사람들의 공손한 태도로 봐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신랑 민혁 씨가 급히 입구로 달려가 그 남자에게 90도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먼 곳까지 직접 오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회장이라는 말에 주변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민혁 씨가 모시고 온 중요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민희는 주방 쪽 복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 남자의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뒷모습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의 걸음걸이가 왜 낯익지? 민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여기며 다시 준비에 몰두했죠. 결혼식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신랑 측에서 특별히 축하해 주시러 오신 귀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호텔업계의 전설 그랜드스타 호텔 체인의 강우진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손뼉을 치면서 무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우진이라는 남자가 마이크를 잡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민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깨졌습니다. 쨍그랑.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무대 위의 남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고 더 세련되어 보였지만 분명했습니다. 태수야? 미니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미니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미니가 있는 방향조차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강우진 회장은 능숙한 말투로 축사를 이어갔습니다. 민혁군은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의 목소리마저 기억 속 남편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미니는 눈앞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급히 다가와 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미니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세요. 수진이의 권유에 미니는 비틀거리며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혼란스러운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태수는 죽었어. 12년 전에 죽었다고. 내가 직접 유골을 묻었는데. 미니는 고개를 마구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방금 본 그 얼굴은 틀림없이 강태수였습니다. 미니는 레스토랑 뒤편 작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가 느껴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12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2013년 4월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니에게 그 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강원도 산불이 크게 번졌고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당시 소방관이었던 남편 강태수도 긴급 출동 명령을 받았죠.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시 수진이는 겨우 16세였고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태수는 어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금방 다녀올게. 수진아,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네,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사흘 후 미니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 중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종자 명단에 강태수의 이름이 있었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게 탄 나무들, 연기가 자욱한 산, 그리고 절망에 빠진 가족들. 강태수 소방관의 보호자분이십니까?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어디 있어요? 남편 좀 보여주세요. 미니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직 정확한 신원 확인이. 경찰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닷새 후 수색대가 탄 시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불에 심하게 훼손되어 얼굴 확인은 불가능했지만 소방복의 명찰과 위치로 보아 강태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DNA 대조 검사를 해야 합니다만 시신 훼손이 심해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감식반 직원이 말했습니다. 미니는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딸 수진이가 엄마 대신 밥을 차리고 밤새 우는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결국 DNA 검사 결과 그 유골이 강태수의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미니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태수의 동료 소방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검은 리본을 단 그들의 표정은 비통했습니다. 태수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수님 힘내세요. 후배 소방관들이 하나둘씩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미니는 영정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빠, 아빠. 수진이가 영정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16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셔. 우리가 씩씩하게 살아야 아빠가 안심하시겠지? 하지만 민희 자신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민희는 그 유골함에 손을 얹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먼저 가서 편히 쉬어요. 나는 수진이 잘 키워서 꼭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낼게요. 우리 딸 시집 가는 날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그날의 약속을 민희는 지켰습니다. 그녀는 주방장으로 열심히 일했고 딸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의 고생을 알기에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슬픔은 조금씩 옅어졌지만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민희는 매년 태수의 기일이 되면 납골당을 찾아가 꽃을 바쳤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가 이제 시집을 가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올해 4월에도 민희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지금 방금 본 그 남자는 뭡니까? 죽은 남편이 살아서 호텔 회장으로 나타나다니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민희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남자가 정말 태수란 말인가요? 아니면 단지 닮은 사람일 뿐인가요? 민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남자의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민희는 일어나 다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민희는 조용히 강우진 회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민혁의 몇몇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강우진의 얼굴은 더욱 확실했습니다. 12년 전보다 주름이 조금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눈매, 그 코, 그 인매는 틀림없이 강태수였습니다. 민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그 남자의 얼굴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회장님, 이쪽은 저희 부모님이시고요. 민혁 씨가 양가 부모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곧 민희 차례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신부 측 어머님이신 박민희 여사님이십니다. 민혁 씨가 민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민희는 그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태수죠?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나 민희예요. 당신 아내. 하지만 강우진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우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낯선 사람을 대하는 공손함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본다고? 이 사람이 정말 날 모르는 걸까?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민희는 기계적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희의 눈에 결정적인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강우진의 왼손 약지에 희미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민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흉터. 태수가 25살 때 주방에서 기름에 데어 생긴 흉터잖아. 당시 민희와 태수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고 태수가 요리를 하다가 기름이 튀어 손등을 크게 데었습니다. 민희는 남편과 급히 병원으로 뛰어갔었죠. 여보, 괜찮아요?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야. 태수는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 화상은 완전히 아물지 않고 희미한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우진이라는 남자의 손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민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그 흉터는? 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지만 강우진은 이미 다른 하객에게로 시선을 돌린 뒤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정이 있어서 이만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강우진은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일행과 함께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미니는 그 뒷모습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태수예요. 하지만 왜 날 모르는 척하는 거죠? 어머니, 어머니. 수진이가 미니의 팔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미니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미니는 수진이를 도와 뒷정리를 했지만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정말 태수라면 왜 죽은 척하고 살아있는 걸까? 왜 나와 수진이를 버린 걸까? 아니면 정말로 다른 사람일까? 단지 엄청나게 닮은 타인일 뿐일까? 하지만 그 흉터만큼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태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랜드스타 호텔 체인 강우진 회장.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국내 5대 호텔 체인을 일군 입지 전적 인물. 15년 전 무명에서 시작해 현재 전국 27개 지점을 운영 중. 총 자산 5천억 원 이상 추정. 미니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강우진 회장은 과거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15년 전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한다. 당시 구해준 은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15년 전? 계산이 맞았습니다. 12년 전 태수가 죽었다는 산불 사고. 그로부터 3년 전이면 15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태수가 산불 사고 이전에 이미 다른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고 그래서 우리를 찾지 못한 걸까? 미니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2년 전 발견된 그 유골은 누구의 것이었나요? DNA 검사까지 했는데? 너무나 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미니는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수 오빠. 나 미니야. 오빠한테 부탁할 게 있어.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든든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니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사실은 미니는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강우진이라는 회장이 태수와 너무나 닮았다는 것,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진수 오빠는 예전에 사립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미니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며칠만 기다려.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미니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나는 기다릴 거예요. 당신이 정말 태수라면 왜 우릴 버렸는지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사흘 후 진수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니야,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미니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진수 오빠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오빠, 무슨 소식이라도 들었어요? 미니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진수 오빠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 내 지인이 조사한 자료야. 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강우진의 프로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우진 45세. 그랜드스타 호텔 체인 회장. 배우자 한서연 42세. 대한물산 회장의 딸. 슬아의 아들 1명. 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아들이 있다고?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니야, 더 읽어봐. 중요한 건 다음 장에 있어. 미니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3월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됨. 신원 미상. 심한 두부 외상으로 기억상실 증세. 춘천 성심병원에 입원. 당시 병원비를 대준 사람이 한서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등산 중 우연히 쓰러진 강우진을 발견하고 구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2010년 3월? 그때는 태수가 아직 살아있을 때잖아요. 오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태수는 2013년 4월에 산불사고로 죽었다고요. 진수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이상한 거야. 시간이 안 맞아. 만약 강우진이 정말 태수라면 2010년에 이미 사고를 당했다는 건데. 그럼 2013년 산불 사고 때 발견된 시신은 누구란 말이야? 미니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DNA 검사가 잘못된 걸까요? 당시에는 시신 훼손이 워낙 심해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었어. 게다가 소방복 명찰만 가지고 신원을 추정했으니까. 미니는 자료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강우진은 병원에서 석 달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서연 씨가 그를 돌봐주었고 두 사람은 이듬해 결혼했습니다. 그 후 강우진은 장인의 도움으로 호텔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업 수완을 발휘해 15년 만에 거대 호텔 체인을 일궜습니다. 미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강우진과 한서연이 결혼식을 올리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 당신은 우릴 잊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군요. 다른 아이의 아버지가 됐군요. 진수 오빠가 미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미니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강우진이 정말 태수인지 확인을 해봐야 해. 어떻게요? DNA 검사를 다시 해보는 거야. 강우진의 DNA를 채취해서 태수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의 DNA를 얻어요? 진수 오빠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 강우진이 다니는 곳을 미행해서 그가 사용한 물건을 얻는 거야. 커피잔이나 담배꽁초 같은 것 말이야. 미니는 망설였습니다. 마치 스파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해볼게요. 며칠 후 미니는 그랜드스타 호텔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오전 9시 검은 승용차가 도착했고 강우진이 내렸습니다. 그는 비서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2년 전에 태수는 소박한 소방관이었는데 지금은 고급 양복을 입고 운전기사까지 둔 재벌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우진은 임원들과 함께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미니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우진 일행이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미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저 테이블 좀 치워주세요. 웨이터가 다가왔고 미니는 재빨리 강우진이 사용한 물잔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민희는 그 물잔을 진수 오빠에게 전달했고, 오빠는 지인 감식사에게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수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민희를 불렀습니다. 민희야, 결과가 나왔어. 민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99.8% 일치야. 강우진은 강태수가 맞아. 민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일까요? 배신감의 눈물일까요? 민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그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민희는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민희는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살아있는데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재벌 회장으로 살고 있다고. 진수 오빠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희야, 더 조사를 해봤어. 태수가. 아니, 강우진이 최근에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있어. 뭐라고요? 회사 비서 중 한 명이 말하기를 석 달 전쯤부터 강우진 회장이 가끔 멍하니 있거나 두통을 호소한다고 해. 그리고 어느 날은 회의 중에 갑자기 소방관이라는 단어에 반응을 보였대. 민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태수가 기억을 되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 것 같아.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오르는 수준인 듯해. 민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다고. 며칠 후 민희는 용기를 내어 그랜드스타 호텔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뵈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제발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민희는 간곡히 부탁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강우진이 내려왔습니다. 민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우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분을 안으로 모셔드려. 네.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 내가 허락했어.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희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우진이 문을 닫고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강태수 맞죠? 강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DNA 검사까지 했어요.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12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소방관 강태수.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우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민희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강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딸의 약혼식 때 당신을 봤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당신 손의 흉터를 보고 확신했어요. 강우진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흉터, 꿈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젊은 여자가 제 손을 붙들고 우는 꿈. 그 여자가 당신이었군요. 민희는 흐느꼈습니다. 당신이 요리하다가 데웠을 때 나와 병원에 갔고,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강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기억이 없었어요.
2010년 산에서 깨어났을 때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도 제 과거도. 그럼 지금은요? 기억이 돌아왔어요?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전부터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소방관이었다는 것, 아내와 딸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릴 찾지 않았어요? 기억이 돌아왔다면서요. 강우진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전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다른 아이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게 변명이 돼요? 우린 당신이 죽은 줄 알고 12년을 살았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강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미니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겁쟁이. 당신은 겁쟁이에요. 책임지기 싫어서 우릴 버린 거잖아요. 강우진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강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수진이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더군요. 수진이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준비 중이고 당신도 식당에서 인정받는 주방장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어요. 미니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잘 산 건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악착같이 살아남은 거예요. 당신이 없어서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강우진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미니는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강우진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 꿈에서 본 적 있어요. 그럼 기억나는 거잖아요. 우리를, 수진이를. 단편적으로만요. 완전하지 않아요. 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비겁해요. 기억이 안 난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강우진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제 가족은 서연 씨와 아들이 있어요. 그들도 제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린 뭐예요? 버려도 되는 존재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강우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두 가족 모두를 배신한 겁니다. 당신과 수진을 버렸고 서연 씨에게는 과거를 숨겼어요. 전 어느 쪽에도 떳떳할 수 없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강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미니는 일어섰습니다. 비겁한 사람. 결정도 못 내리는 겁쟁이.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강우진이 불렀습니다. 수진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미니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말 안 할 거예요. 딸의 행복을 망칠 생각은 없으니까.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회사를 나온 미니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미니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 응? 아, 왔구나. 엄마, 왜 그래요? 울었어요? 아니야. 그냥 양파 썰다가. 수진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니에게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강우진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봉투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니 씨께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진 명의로 신탁 기금을 설정했습니다.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낳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강우진 올림. 민희는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게 아빠 역할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밤이 되자 민희는 쓰레기통에서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펴서 다시 읽었습니다. 민희는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허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희는 강우진 회사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봉투를 그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를 첨부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앞으로 수진이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강우진은 그 택배를 받고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달이 지났습니다. 민희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민희에게 강우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강우진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제 아내 서연이 최근에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민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거예요? 아니요. 서연이가 제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사람을 시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서연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혼하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민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돈이 있으면 다 용서가 되나 보네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서연이는 아들 때문에 참는 겁니다. 민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걸 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민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희는 우연히 한서연을 마주쳤습니다. 레스토랑 계약 문제로 같은 건물에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것입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박민혜 씨죠? 한서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네. 당신은 한서연이에요. 강우진의 아내.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섰습니다. 한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전 우진 씨를 놓아줄 생각 없어요. 민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당신 남편 뺏을 생각 없어요. 좋아요. 그럼 서로 선을 지키기로 해요. 한서연은 차갑게 말하고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민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도 불행하겠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됐으니.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질투? 아니면 동병상련? 5월의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가족여행입니다. 민희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엄마 긴장돼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넌 오늘 가장 아름다운 새댁이야.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오늘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민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드디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새신랑과 새신부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하여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희는 바쁘게 친지와 가족들에게 인사를 다녔습니다. 그때 강우진도 도착해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또 돈이에요? 민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편지예요. 강우진은 봉투를 민희 손에 쥐어주고는 돌아섰습니다. 민희는 화장실에 들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희 씨께 수진이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당신이 혼자서 수진 양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다시는 당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강우진 올림. 민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접어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강우진이 떠나려 했습니다. 민희가 그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강우진이 돌아봤습니다. 민희는 봉투를 꺼내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당신 편지 필요 없어요. 강우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제 각자의 삶을 사세요. 당신은 당신 가족을, 전 제 가족을 돌볼게요. 강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 아이는 아빠가 죽은 줄 아는 게 더 행복할 거예요. 강우진은 대답 대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희는 돌아서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우진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1년 후, 민희는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낳은 귀여운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예나 이쁘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뻐. 민희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힘든 세월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멀리 공원 벤치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우진이었습니다. 그는 망원경 없이도 보이는 거리에서 민희와 손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강우진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희는 그 뒷모습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멀어지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하지만 민희도 돌아서서 손주를 더 꼭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석양이 지고 새로운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